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며칠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극한적인 경험을 한번 또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와서 큰 비를 만났는데 정말 하늘이 빵꾸가 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비는 그거의 몇 배 정도가 비가 왔었습니다. 이런 간략한 근황을 전해드리고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세계가 아쉬워하는 풍산의 155mm 활공 유도 포탄 개발 중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 성능이 좋다, 세계 최고다, 이런 카탈로그를 찍어내봐야 실전에서 딱 증명되지 못하는 것은 큰 신뢰가 없습니다. 최근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바로 엑스칼리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엑스칼리버 포탄을 공급을 했는데 이 엑스칼리버 포탄이 가성비적으로는 아주 극강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공급했던 개인용 휴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5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한 발 땅 쏘면은 그대로 전체 한 대가 격파된다고 합니다. 이 엑스칼리버가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거 사용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한 발에 8,500만 원입니다. 포탄 한 발이. 그러니까 사거리 50km의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겁니다. 전차가 아무리 싸도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좀 쓸만하다 하면은 100억대가 됩니다. 이거를 8,500만 원짜리 포탄 한 발로 하나씩 제거를 하면은 이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바라다 보고 있는 적군들의 사기가 뚝뚝 떨어져 내려가는 거를 계산하면은 이득인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은 보병들의 대전차 미사일로 사격을 해대면은 그것이 거의 인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든지 자리를 옮겨버린다든지 이런 대책이라도 세웁니다. 그리고 무장 공격기들도 일단 공격 징후는 있습니다. 피하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엑스칼리버는 그런 징후가 없는 겁니다. 번쩍하면은 한 대 없어지고 번쩍하면은 한 대 없어지고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의 포탄이지만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무기 체계다, 이렇게 지금 딱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유도 포탄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개발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화에서 엑스칼리버 비슷한 포탄을 만드는데 아직 개발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근데 한화에서 개발하는 것도 미제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류의 포탄입니다. 그런데 풍산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완전 다른 그런 유도 포탄이었습니다. 바로 활공 유도 포탄이죠. 이건 사거리가 1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서 천안 정도에 있는 전차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거리가 길면 뭐가 좋으냐? 바로 적 전차들이 공격을 하려면 공격 대기선까지 와야 됩니다. 공격 대기선이 전장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공격 대기선에 도착해가지고 연료를 만지하고 포탄을 만지하고 전투 준비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km 바깥에서 때리기 시작하면은 공격 개시선을 100km 뒤로 밀어야 되는 겁니다. 공격 개시선이 100km 후방에 있으면은 이거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무서운 건데, 문제는 풍산에서 개발하는 활공 유도 포탄이 155mm는 개발이 실패했고 127mm 해군용 활공 유도 포탄은 개발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채택을 안 해주는 겁니다. 램제탄이라든지 여러 요상스러운 탄들을 자꾸 개발하라고 해놓고 이런 거는 채택을 안 해버리니까 풍산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해봐야 팔리지 않을 것 뻔한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풍산에서 127mm는 개발이 성공했고 155mm는 개발이 실패했는데 155mm의 호구에서 발생하는 그 힘을 포탄의 날개가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소재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래봐야 채택 안 할 거 뻔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가격대는 3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2배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포탄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효한 게 대방사탄이죠. 그러니까 100km 이내에 있는 적의 레이더 기지는 다 155mm 포로다가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풍산에 155mm 활공 유도 포탄을 개발이 끝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한국군에서 채택돼 가지고 양산 중에 있다면 미국 같은 나라가 엄청 사다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보급을 했을 겁니다. 사거리 2배의 가격은 30%대니까 미국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더욱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과거 월남 군대와는 달리
공급해주는 무기들을 100% 활용을 해가지고 세계 최강에 버금간다는 러시아 군대를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우크라이나 군대가 한국산 155mm 100km 활공주도 포탄으로 러시아의 우수한 장비들을 다 박살을 냈다. 이것이 실전에서 증명이 되면은 한국산 155mm 자주포하고 이런 우수한 스마트탄들은 날개 돋듯이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풍산에서 개발을 중단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개발을 해봐야 채택 안 될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한 겁니다. 해군용 127mm 활공유도 포탄도 해상에서 적의 벙커들을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택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